자, 벡터를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짜볼 수 있는데요. 자, 일단 기본적으로 벡터를 이용한 방법 중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? 첫 번째 방법은 방향 벡터를 이용해서 방향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이에요. 자, 방향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자, 이 직선하고 똑같은 방향에 벡터가 있는 겁니다. 자, 이 놈을 방향 벡터라고 하는데 이 방향 벡터를 m,n이라고 놓을게요. 자, 이 방향 벡터를 일반적으로 d라고 놓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점 하나를 잡아서 이 점을 지나가면서, 그러니까 여기가 x1, y1이라고 하고,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임의의 점 x, y에 대해서 자,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. 지금 이 벡터하고는 평행해요. AP 벡터하고요.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. AP 벡터하고 그 다음에 방향 벡터 D 벡터는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, 자, 평행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수식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실수배 관계이다라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냅니다. 자, 따라서 우리는 식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냐면 AP 벡터는 D 벡터에다가 실수배를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. 또는 반대로 붙일 수도 있겠죠. 자, 요거 또는 자, T 곱하기 AP 벡터가 D 벡터와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. 자,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편한 것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AP 벡터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? 당연히 벡터의 뺄셈이고 위치 벡터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x-x1, y-y1으로 표시를 합니다. 그 다음에 D 벡터는 m,n이었죠. 자,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. AP 벡터 x-x1, y-y1이라고 하는 이 벡터는 자, m,n 벡터의 실수배 관계에 있다. 자, 따라서 요거는 분배를 해줄 수가 있고, 자, 이 두 벡터가 같기 위해서는 x-x1은 t 곱하기 m, y-y1은 t 곱하기 n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정리가 가능하거든요. 어떤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느냐? m은 t는 n분의 x-x1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t는 n분의 y-y1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. 자, 여기 있는 이 t가 동일한 t이기 때문에 우린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. n분의 x-x1는 n분의 y-y1이라는 관계를 갖는다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이 p와 그 다음에 정점 A, 그 다음에 방향 벡터 사이의 관계식을 나타낸 것이고,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관계식이라고 하는 것이 도형의 방정식이잖아요. 자, 이 도형의 방정식을 이렇게 세 개를 엮어서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. 그래서 요것을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, 자, 이 직선의 방정식을 보고 우리는 이놈과 이놈을 뽑아서 아, 이게 방향 벡터구나. 그 다음에 여기는 이 x1과 y1을 지나가고 있구나. 그래서 지나는 한 점을 x1, y1이다.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이게 방향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러면 이 직선의 방향 벡터를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운 두 직선이 있다면 그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도 이 방향 벡터를 이용해서 아주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, 자, 하나의 직선이 있고 또 하나의 직선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. 자, 이 직선이 자,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볼게요. 자, 이 직선이 자, 2분의 x-1은 3분의 y 플러스 1이다.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, 요 놈은 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4
3분의 마이너스 1분의 1로 할까요? 1분의 그냥 y-1이라고 합시다. 이렇게. 그렇다면 이제 요거는 사실 1이 아래 이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직선을 나타내는 방향 벡터는 방향 벡터 이거와 똑같은 방향을 나타내는 거겠죠. 자,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x-1로 나타내 주셔야 되고 1분의 y-1로 나타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방향 벡터는 2,1입니다. 자, 마찬가지 방법으로 요것의 방향 벡터는 2,3이 되겠죠. 그러면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는 이것의 방향 벡터,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은 방향의 벡터가 있는 거잖아요. 이렇게. 자, 이렇게 똑같은 방향의 벡터가 있는 것이고, 결과적으로 이 똑같은 방향 벡터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얘를 이동을 시켜서 이 두 개가 이루는 각도를 우리가 계산을 해도 되는 거니까 요 각도 세타를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코사인 세타는 일반적으로 A 벡터, B 벡터, 코사인 세타는 A 벡터 내적 B 벡터가 되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 벡터의 크기, 그 다음에 내적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. 그러면 크기가 얼마냐? 요거는 루트 13이 되는 것이고, 요것의 크기는 루트 5가 되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요것의 내적은 마이너스 4. 요거랑 곱해주시고, 요거랑 곱해주시면은,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루트 65분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코사인 세타 값을 갖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두 방향 벡터, 이 식만 보고 방향 벡터를 찾아낼 수 있고, 그 다음에 방향 벡터만 가지고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를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. 자, 이게 방향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이다.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. 자, 두 번째 방법은 법선 벡터를 이용하는 겁니다. 식은 같아요. 식은 비슷합니다. 자, 법선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인데, 자, 마찬가지로 직선이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 수직인 법선 벡터가 있는 거예요. 자, 이 수직인 법선 벡터가 있는 거고, 이 직선 위에 하나의 점이 있고요. x1, y1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법선 벡터가 n 벡터라고 해서 a, b라고 주어지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이 위에 임의의 점 px, y가 있어서 이게 수직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AP 벡터와 법선 벡터 자체가 수직인 벡터를 얘기하기 때문에 AP 벡터와 n 벡터가 수직이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고요. 자, AP 벡터와 n 벡터가 수직이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자, 식을 세울 때는 AP 벡터와 n 벡터를 내적을 하면 0이라는 값이 나온다라는 식으로 식으로 바꿔주는 거죠. 평행하면 실수배, 수직하면 내적이 0이다라는 걸 이용을 하자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AP 벡터는 x-x1, y-y1이 되는 것이고, 자, n 벡터는 a, b가 되는 거거든요. 이게 0이 되려면 a의 x-x1, 그 다음에 플러스 b의 y-y1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. 이 식을 잘 정리를 해보면, 자, 요런 식으로 여기 있는 요 놈과 여기 있는 요 놈을 합쳐서 그냥 c라고 쓰자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쓰여진 식을 봤다면 여기는 a, b가 의미하는 게 보다 법선 벡터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, 이 식을 이런 식으로 잘 정리를 해주면 지나가는 한 점도 찾을 수가 있는데, 지나가는 한 점을 찾는 그 과정은 이거 말고도 많기 때문에 요것만 잘 찾아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, 어떤 두 직선이 있어서 두 개의 직선이 있어서 요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도를 구하고 싶을 때도 같은 방법을 씁니다. 여기에 수직인 법선 벡터 하나가 있겠죠? 그 다음에 여기에 수직인 법선 벡터 하나가 있겠죠?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n1 벡터와 그 다음에 n2 벡터를 이용해서
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해낼 수가 있어요. 자, 왜냐하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 있는 이 벡터를, 자, 여기 있는 이 벡터를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 오게 되면, 자,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 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습니까? 자, 또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시키고, 뭐 얘를 이 밑에 있는 벡터를 이동을 시켰다면 사실은 이 각도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이 각도를 찾아내면 자연스럽게 이 각도도 찾아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, 자, 이 이루는 각도, 예각의 각도를 구하여라.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각도가 둔각이면 예각으로 바꿔주시고, 여기 있는 이 각도가 예각이면 그대로 이 각도와 이 각도를 더하면 180도가 나오고, 이 각도와 여기 있는 각도를 더해도 180도가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두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도가 마찬가지로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. 자, 이런 식으로 두 직선의 관계를 벡터를 이용해서 두 가지 형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. 결과적으로 이거를 좀 정리를 해 보자면, 조금 작게 해서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. 자, 방향 벡터를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찾고, 그 다음에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를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 하고요. 그 다음에 법선 벡터를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찾은 다음에, 자, n1 벡터와 n2 벡터를 이용해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요 내용을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